안녕하세요. CFK의 구창식입니다. 자료를 납기보다 조금 빨리 드렸습니다. 그죠? 드려놓고 상당히 고민했던 것이 모바일 게임 협회에서 불러주신 오픈 포럼인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수익 창출이라는 글자를 너무 눈에 띄게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시장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영역도 많고요. 거기서 멀티 플랫폼으로 가면 더욱더 넓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플랫폼 홀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표현을 좀 썼는데요. 닌텐도는 회사 이름이고 스팀은 밸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이름이고 플레이스테이션은 소니 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해주는 하드웨어 시리즈 이름입니다. 조금 따로따로도 놀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개발사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인식하기 좋은 표현이 이것이 아닌가 고민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순서 목차를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6하원칙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왜 그런가? 왜 멀티 플랫폼 글로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네요. 이런 자료 보시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보시면은 국내 콘솔 게임 시장은 정말 이지 마이너 시장입니다. 가끔 새로운 하드웨어 기기 플레이스테이션 4가 나왔다, 닌텐도 스위치가 나왔다 하면 시장이 한번 출렁 일어나고요. 그리고 조금 조용하고. 근데 이거를 조금 눈을 돌려서 해외 시장 쪽으로 가면은 묘하게도 오늘 아침 두 분 강사님도 글로벌 시장에서 콘솔 게임 시장은 32%, 33%. 뭐 사전에 저희들이 입 맞춘 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콘솔 시장까지 보는 시각은 3분의 1 정도 시장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어서 너무 급했네요.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자주 못 가는 북미 유럽 시장에서 콘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국내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 그런 면에서 기회 시장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변수 요인이 조만간 중국 시장에서 닌텐도 스위치가 서비스 된다는 뉴스가 올 봄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보면은 한국의 작은 시장에서 세계 10배, 20배 되는 세계 시장, 그 안에서 스팀, 콘솔 시장 합치면 한 83%가 되지 않겠나. 이 시장을 타겟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닌텐도 시장에서의 이슈는 지금 2년 전 2017년에 닌텐도 스위치가 발매돼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한 4천만 대가 팔렸습니다. 근데 요 성장 수치도 중요하지만 성장률이 그동안 나왔던 닌텐도 내의 어떤 플랫폼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 닌텐도 플랫폼에서 외부에 알려진 수치로는요, 위가 1억 대, 위유가 1억 대 정도 해가 한 2억 대 정도. 그 다음에 3DS가 1억 대, DS가 1억 5천만 대, 이런 수치가 이야기되는데요. 그런 수치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 그런 점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은 최근에 걸쳐 1억 대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플레이스테이션 5가 곧 나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팀은 조금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지금 굉장히 글로벌하게 큰 시장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 수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스팀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PC 게임의 다운로드 시장은 스팀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중에 70% 정도가 스팀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4 시장에서 특이한 점은 그동안 DVD나 롬 같은 패키지로 만들던
그런 제품에 비해서, 상품에 비해서 지금 다운로드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섰다는 그런 상황이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캐주얼 게임이 초기 시장에서 좀 많았다. 그런 특징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콘솔은 하는 업체분, 몇몇 업체분, 대형 업체분만 할 수 있고 해외 업체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도전은 가능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시장을 콘솔 시장으로 봅니다. 실제로 대형 업체분들도 발표만 해놓고 사실 그 진전에 대해서는 정보가 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 이제 클로즈드 마켓이다 보니까 플랫폼 홀더, 닌텐도나 소니사하고 계약이라든지 그런 절차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검은 사막이 플레이스테이션 4로 나와가지고 좀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콘솔 게임 시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지금 조금 전에도 강연하신 예를 들면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이런 개발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스팀이든 닌텐도 스위치든 플레이스테이션 4든 손쉽게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장에 누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IP 콘텐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누구든지 개발하신, 그리고 개발사가 만든 스팀이나 모바일로 만든 콘텐츠 게임을 가지고 지금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스팀에 닌텐도 스위치로 플레이스테이션 4로 다운로드 판매 같은 경우는 직접 하는 사례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옛날보다는 허들이 조금 낮아졌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사분들이 개발에 집중하는 그런 메리트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같은 퍼블리셔하고 코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같이 퍼블리싱하는 그런 방법론도 가능할 겁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전개할 거냐는 순서인데요. 먼저 일단 새로 만들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플랜도 써야 되고 얼마만큼 투자해서 얼마만큼 벌을 건지 고민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접근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모바일 게임이든 기존의 게임 콘텐츠를 가지고 이식하는 걸로 상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만든 게임의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포팅할 때에 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추가해야 될 거 이런 작업들을 조금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식을 어떻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기능 추가를 좀 해가지고 게임을 상품성 높이겠다.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고요. 실제로 이식 개발을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모바일 게임에 비해서 가장 조금 불편한 부분, 국내외 심의입니다. 거의 필수고요. 그다음에 콘솔 플랫폼 홀더, 닌텐도에게 소니에게 마스터를 제출해가 발매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QA 과정을 거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작업 과정도 그렇고 좀 성가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끝나면 발매용 마스터, 그 다음부터 발매하시면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타이밍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콘솔 퍼블리셔를 한 16년 정도 해왔는데 여기 쭉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꽤 많은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콘솔 업계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2, 3, 4나 닌텐도 스위치 이런 쪽을 거치형 플랫폼이라 그러고요. 닌텐도 DS나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PSP 이런 거는 이제 휴대용으로 나누는데요. 거치형 플랫폼을 보면 통상 한 7년 정도의 라이프 사이클로 신기종이 나옵니다. 다시 기억해 보시면 플레이스테이션 4도 그쯤 지났구나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해보면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때 그때도 좋은 기회다.
새로운 타이틀 도전하기 좋은 기회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고, 국내는 이제 12월이 돼야 만 2년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또 기회의 시장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만 보시고 넘어갔으면 싶은데요. 2017년도 닌텐도 스위치가 발매되고 그 해에 다운로드 전용으로 발매됐던 타이틀의 랭킹을, 발매 수량 랭킹을 나왔던 건데요. 그 패키지로 나왔던 거는 사실 조금 없습니다. 다운로드 전용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아주 너무너무 흔한 게임, 가벼운 게임도 랭킹이 들어갈 만큼 초기 시장에서 메리트를 누렸던 그런 점을 좀 보여드리고자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 플랫폼으로 개발 많이 하실 텐데 그 자체가 자산입니다. 그 콘텐츠 가지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콘솔 플랫폼에다 이식하는 비즈니스로 전개하면은 시장 접근도 효율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지금까지는 그 개발,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이런 부분인데요. 요거는 저희 콘솔 쪽에서의 그 마케팅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모바일 플랫폼하고 콘솔 플랫폼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봤을 때 유저분들이 일단 다운로드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모바일입니다. 다운로드 받고 난 뒤에 게임을 하든 삭제를 하든. 근데 콘솔 플랫폼은 가장 큰 특징이 사전에 정보를 내가 좋아하는 장르,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사전에 보고 다운로드 합니다. 구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경험한 걸로 봤을 때는 모바일보다 콘솔 쪽이 환불이 적고 유저가 한 3분 게임하고 재미없더라도 그냥 캐비넷에 넣어버리지 그걸 굳이 환불하는 케이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콘솔은 다운로드 곱하기 또는 패키지 수량 곱하기 단가하면 매출은 나온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플랫폼 홀더하고 작업하는 과정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마케팅적으로 홍보 활동들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콘솔 시장이 크게 일본, 북미, 유럽, 사실은 최근에 와서 일본보다는 북미, 유럽 쪽으로 조금 더 커지고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미, 유럽에서는 일본 쪽 기사를 많이 끌어가요. 일본의 3대 매체인데요. 페미통하고 정적 온라인, 포켓몬넷 이런 쪽으로 기사를 실어서 유저분들한테 알리고 PB 만들어서 티저 사이트를 다국어로 만들어서 공표하고 또 이게 결국 유저들의 평가 부분, 입소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뷰 쪽에 이쪽이 조금 비중이 큽니다. 그런 쪽으로 해외 쪽에 배포를 하고 메타크리틱은 게임 업계에서 유명하죠. 이런 쪽에 좀 작업을 좀 해서 실기를 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잘 아시겠지만 일본 쪽이 트위터가 많고 대만, 홍콩 쪽은 또 페이스북 쪽입니다. 그런 지역에 따라서 그런 SNS도 활용하고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콘솔 게임에서 가장 큰 특징이 패키지 게임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박스로 만들어서 파는 거. 그리고 다운로드 시장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타이틀을 시리즈로 해가 합본으로 만든다든지 한 타이틀 자체만으로 버거우면은 그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유저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넓혀가는 그런 거를 목표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이죠. 이제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모바일도 있습니다만 콘솔 게임 같은 경우도 IP 간의 콜라보레이션.
조금 소개 중에 빠졌는데요.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도 일반 패키지가 있고 한정판이라 그래서 뭐 유저분들이 좋아할 만한 피규어라든지 그런 디자인을 모은 책입자라든지 이런 식의 것을 준비해 가지고 조금 고가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수량을 한정해서 또는 뭐 글로벌하게 팔 수 있는 지혜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뭐 보시면서 실제로 목차 페이지마다 사실은 저희들하고 지금 작업하고 계신 분들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3가지 영상을 가지고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운드 BGM까지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를 과거에 그 PS2라든지 PSP라든지 전개하고 최근에 스팀으로도 전개했습니다. 그 스팀은 C 언어 옛날 소스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유니티로 이 시계가 조금 전에 나갔던 영상이 곧 글로벌하게 스위치하고 스팀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일본의 네코웍스라는 업체가 네코파라라고 해가지고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스팀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것을 닌텐도 스위치하고 플레이스테이션 4로 글로벌 다운로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실례지만 한 40주 이상 분들 다 아시는 원더보이입니다. 저희들이 만나봤더니 업체분들 꼭 연령대가 40대 기준으로 알고 모르더라고요. 요거는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고고 프린세스라고 보드게임입니다. 그게 이제 스위치하고 스팀으로 곧 발매될 예정입니다. 여기 4가지 게임 다 국내 업체분들하고 협업한 사례입니다. (2년) 전에 원스토어에 서비스됐던 모바일 게임을 개발사분이 새로 조금 콘텐츠 보강하고 실제로는 좀 많이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PS4하고 닌텐도 스위치로 글로벌 발매했습니다. 요거는 세크리드 스톤즈라는 하드코어 게임인데요. 요거는 개발 툴이 게임 메이커였습니다. 이거 보고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벽돌 게임 게임입니다. 모바일에 흔하디 흔한 몇 페이지 걸쳐서 나오는 그런 게임인데 사실 닌텐도 스위치에는 이런 게임이 2개, 3개밖에 없어요. 아까 표를 그냥 조금 바쁘게 지나갔는데 하스스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서 그걸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기대하고 한번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 닌텐도 게임이 지금 스위치가 하드웨어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회시장으로 보는 게 소프트웨어는 아직 북미 e샵에 올라와 있는 게 한 2,900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스팀에 얼리 액세스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 한 6,000개 됩니다. 그런 기회를 생각하면은 그것을 또 장르적으로 잘게 짜게서 보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콘텐츠, 액션이라는 게임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걸 조금 더 잘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게임은 단단히 자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고 지금 서둘러 하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모바일에서 글로벌하게 상당히 성공한 한국 게임입니다. 이 페어리 나이츠 게임은 코코 스튜디오로 개발됐는데요.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후다닥 유니티로 개발해 오시더라고요. 사일런트 월드는 중국의 큰 업체가 점찍었던 업체인데 저희하고 협업하고 있고요. 예, 이 퍼즐 게임입니다.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상당히 바쁘게 달렸습니다. 저 혼자. 근데 사진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안 실어주셨더라고요. 예, 그 이유 때문에 아니고요. 제 제목에다가 제가 수익 창출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진 속에 혹시 떠들고 있는 저를 보시지 말고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어디에 펼쳐져 있는 길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진을 좀 넣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